네, 하루 사이에 40포인트 이상 밀려났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불안불안하다고 했고요. 또 닷새 연속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루 사이에 40포인트 이상 급락한 적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자, 오늘 마감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5로 마감이 됐습니다. 2.24%의 하락이었고요. 하루 사이에 41포인트나 밀려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요. 2,400억 원이 가까이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이러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4,800억 원의 매도가 흘러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프로그램 매매 움직임을 보신다면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팔자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나 밀려났는데 자,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분과 함께 구체적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백준 차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의도 저희 MTN 쪽으로 향하시는 길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지수가 이렇게도 또 밀려났습니다.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하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오전장에 또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제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의 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물 쪽, 특히나 파생시장 쪽의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사실상 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전차 업종이죠.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충분히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공매도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과 연동해서 하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만기 중에 역시나 매월 있는 금통위가 열리면서 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동결됐던 금리가 25bp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사실상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그동안의 이유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내에서 관망들, 특히나 수급들과 전체적인 거래량과 거래자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받치는 에너지가 상당히 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들려온 이슈들도 좋은 이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내내 주식시장이 밀려났던 이유도 이 중국 쪽에 대한 경제 지표의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 호주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안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이것 또한 호주의 경기마저도 불안하구나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해석을 했고요. 시장은 충격은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해외발 이슈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EU 시장에서 촉발됐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경제 지표들 그동안에 국내 시장에서 가장 이제 그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는 미 시장에 대한 지수, 그다음에 EU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의 세대 축이라고 있는 중국과 EU, 그다음에 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런 3대 축을 갖고 있는 EU 시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그 EU 시장의 두려움들 때문에 중국 시장 역시도 둔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인 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중국 시장 내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지만요. 지금은 경기 부양책, 특히나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내수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거 역시 국내 시장 특히나 중국 시장 내에서 수출에 대한 촉진책이 써진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은 중국 시장도 가장 안전한 경제 정책들이죠. 통화 정책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에 사실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상 기간적인 리스크를 앞으로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중국에서 어떤 경제 지표 성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출렁임이 있을 수도 있고 진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충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시는 쪽인가요? 어떠십니까?
사실상 그 파생 시장 쪽에 옵션 시장 쪽의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예. 오늘을 통해서 이런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익을 거두고서 사실은 청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오늘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오늘 단기 낙폭은 상당히 좀 과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장과 연동하는 이런 베타 개수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통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방향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 오늘의 하락으로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오늘의 하락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추격해서 매도한다거나 매도에 동참하시는 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예. 한 걸음 물러서서 업종 내에서 지금 트레이딩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좋았던 업종들,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들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이런 주도 업종에 대한 탐색보다는 철저한 가격적인 논리 안에서 움직임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주라든지 배당 관련주들, 상반기 배당 관련주 종목들이 지수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이런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업종 내에서 가격이 싼 종목들을 사는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 부분도 점검해 봐야죠. 예, 오늘 시장에서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이제 연 3% 이제 이걸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오늘 또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대외 불안이 고조된 국면에서 시장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오히려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부분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전 세계의 금리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내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역시도 지표에 대한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뉴스상으로도 많이 나왔지만은 소비가 침체된다는 것은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축을 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고요. 그거 역시 또 기업들의 투자와 이런 지출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통위에서도 상당히 부담으로 느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업종 수혜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런 미시적인 변수보다는 거시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대 마진 폭이 커지고 있는 은행들 역시도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 상황 같은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예대 부분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예전 같은 그런 은행 업종이라든지 금융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수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를 살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메리트는 발생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겠지만 역시도 가격의 논리에서 접근하는 주식이 쌀 때 산다라는 이런 논리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IT도 궁금합니다. 사실 장중에는요, 뭐 삼성 SDI나 뭐 삼성전기, LG전자 꽤 괜찮았거든요. 뭐 상승분 좀 많이 진하게 좀 키운 종목들도 있었고요. 시장에 대비해서 잘 버텨준다 싶었는데 장 막판에 좀 시장 급락하다 보니까 일제히 주르륵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IT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떠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전체적인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역시나 주가가 충분히 할인돼 있거나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 반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상반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들, IT 부품 업종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한 반론의 결과로 역시나 요 근래 코스닥에 많이 중심을 두고 있는 IT 부품주들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유동성들이 이런 대형주와 그다음에 지수 관련주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황과 별로 상관이 없거나 베타 개수가 작은 코스닥 시장 쪽으로 몰리면서 사실상 IT 부품주들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갖고 갈 수가 있겠지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도주에 대한 탐색보다는 업종 내 가격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황이 향후에도 좀 지속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뭐 주도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IT와 자동차 종목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수급에 대한 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역시나 IT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우수하지만은 충분히 외국인들이 수급을 전환한 이후에 진입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격 논리의 접근은 역시나 IT 부품주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완성품 업체에 대해서는 기대감만으로 시장을 이끌기에는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부화하니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요. 한 9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마감 가격은 이제 110만 원 선마저도 이탈된 채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IT의 대표 맏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그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예. 7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 공매도 대차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이런 불안감들이 오늘 현실화돼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파생 시장과 연동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과 그다음에 하방향에 대한 파생 포지션들을 가장 수익률을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총 1위 종목, 특히나 지수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이러한 공매도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옵션 만기와 그다음에 만기들, 선물 만기들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재위치 찾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특히나 파생과 연동된 매도 포지션들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간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의 저가에 대한 메리트 충분히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무시한 채 진입하는 전략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100% 담는 전략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140만 원 뚫었다가 이제 109만 원 선까지 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수급 부분에서 너무 받쳐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